뭐 이걸 여러 소설이라고 분류도 하는데 별건 아니고, 근데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소설 세팅 중에 그냥 하나인데, 뭐 사실 이걸 알고 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학적 관습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 문학적 뭐 관습 이제 좀 느낌을 잡으면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내가 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지,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 언론서도로 따라가 봐야지.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한 흐름이야. 그걸 따라가면서 더 찾아보는 건 오케이요. 근데 자꾸 저 이렇게 썼는데요, 제발 이 얘기는 그만할 때가 됐어.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요, 이거 자 보세요. 이제 구한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외세는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침략이나 개항 또는 개화, 신물물, 계몽 등은 다 이 방향이에요, 보통은. 반대로 나가는 건 뭐겠어요? 수탈을 했거나 이런 걸 배우러 나가는 뭐 유학이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역할이 뭐였어요? 철도였어요. 그 철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배였어요. 그 철도와 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거꾸로 오면서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강수의 무정 같은 건 뭐냐면 이 과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쭉 나가면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게 이강수의 무정, 뭐 이런 소설의 특징이고, 반대로 얘는 지금 거꾸로 와요. 이게 되게 많이 드물었어요. 거꾸로 오는데 조선인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얘는, 그러니까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소설을 제가 되게 소설로 나왔으니까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시절의 거를 되게 잘 세팅을 해놨어. 정말 잘 세팅을 해놨는데 뭐냐면, 거기서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조선에서 결혼을 시켜서 일본으로 내보내요.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애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미스터 선샤인은 의도적으로 결혼 안 시켜서 내보냈지, 이제. 어쨌든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럼 내 집에 있는데 아마 아내가 죽었다고 소식을 받았을 거야. 근데 이 병신은, 죄송해요, 근데 병신이지. 병신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기 카페 알바랑 연애하려고 해. 일본인 카페 알바랑 연애하려고 하고 있고, 소식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빨리 튀어가야지. 근데 얘는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어. 그래서 교수한테, 대학생이에요, 유학생이에요. 교수한테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허락받고, 그리고 자기가 썸 타던, 내가 봤을 땐 썸도 아니야, 괜히 혼자 찝쩍거리는 건데, 찝쩍거리던 이제 카페 알바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선 문제가 안 돼. 여기 미국 그려놓은 거예요. 북미, 남미. 일본이에요. 섬 4개. 일본에서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문제가 돼요. 항구에 딱 오르려고 하는데 얘가 좀 특이하잖아. 왜냐면 조선인인데 돈도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괜히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 얘네들이 얘를 굉장히 의심하고 막 그래요. 얘는 그때부터 씨발 나 조선인이었네? 왜냐면 여기서는 일본에 살 때는 누구나 다 일본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돈도 많고 유학생이고 학생이고 하니까 대접을 받으며 살던 존재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신분이 조선인인 게 명확해지는 거니까 이제 2등 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한테 자꾸 내진이라고 표현했어. 그때는 자꾸 뭔가 자기가 피지배층이라는 인식을 하다가 배에서 겪었던 일, 기차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얘가 정신을 차려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도 처음에 보면은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는 기차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 장면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마지막에서 자기가 자기 대사를 일장연설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끝나는 거고, 구한말 조선에 대한 시대적 비판과 조선인들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설은 세팅이 돼요. 뭐 큰 흐름은 이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맞느니 쌍욕도 먹지 뭐, 우시도 당하지 뭐. 미친 척하고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척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무슨 얘기야, 어리광 비슷한, 막 좀 구신구신 비굴비굴하게 하거나, 쓰라소니, 씨발 나 미친놈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약간 깡패처럼 하거나, 아니면 좀
아부 떨어가지고 그러면 당장의 핍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딱 봐도 엄청 비굴하죠.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떼면 당장의 욕은 면할 것이다. 역시나 비굴하죠.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점점점. 이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현재 조선 사람들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제 그런 얘기야. 근데 현명하다?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중의적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반어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보는 거야. 좋아,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희 너무나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되게 비판적인 자세예요. 이 단어들이 다 비판적인 단어들이잖아.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지금 구한 말에 지배층인 일본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실상 생각하면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 온 게 아니야. 뭐야? 이미 조선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야. 사대주의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도 이러고 있어. 야, 근데 지금은 아예 끝판왕에 왔다, 이 새끼들아. 라고 극들 넣는 거예요, 조선에 대해서. 여기까지 첫 번째 정면이고, 조선에 대한 극들이에요. 일반적인 극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극들.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됐죠?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저 내진하고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이거 단어는 알아야 된다. 일제시대의 내지인은 일본인이었어요.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휘휘 돌려 목소리를 한축 낮춰서 다시 말을 잇는다는 건 눈치를 본다는 얘기고, 눈치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감시자이면서 지배층이고 얘네는 피감시자고 피지배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헛소리 하다가 잡혀서 뒤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뭐 옛날에만 이랬냐? 뭐 요즘도 이래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인터넷 뭐 SNS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별로 드물어. 아, 물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잃을 게 없으면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묘지 얘기를 합니다. 가령 공동묘지만 갑자기 공동묘지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건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또 우리의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의 명령이고 조선의 풍습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사 풍습이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봉분을 만드는 풍습이 있잖아. 이렇게 묘지 있고 이렇게 비석 세워놓고, 이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묘지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 일본은 뭐 화장이 기본이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보기에는 야, 저 미개하게 저 뭐 아직도 저 땅을 저렇게 많이 써 죽어서도, 야 니네 전 국토 묘지대 이 새끼들아. 닥치고 화장해. 아니면 공동묘지에다 이렇게 딱 땅 좁게 쓰라고. 뭐 죽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왜 차지하고 있냐 이런 거야. 근데 조선은 뭐야? 풍수지리 사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 사실은. 조선도 조상신을 믿었고 일본도 조상신을 믿어.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처를 오랜 기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2%인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30, 40% 가까이 된다며.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뭘 믿냐? 신도라 그래가지고 조상신을 믿는 거야. 그럼 조상신은 어디에 모시냐? 신사에다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은 신사 같은데 되게 좀 느낌이 특이해. 그래서 가보면은 다 조상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거거든.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그럼 봐봐. 지금 뭔가 공동묘지가 그래 핵심 소재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형광색 박스 치고 연결할 거예요. 아까 나는 뭐 형님한테 얘기를 똑 듣는 게 또 뭔 공동묘지 얘기라는 거야 이 인간들은. 라고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뭔 소리지 싶기도 하지만은 상관없지만은 자꾸 얘기를 하네.
오케이.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일본에 살았으니까 야 일본에도 공동묘지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거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나 역시 누가 듣진 않을까? 왜? 눈치 봐야지. 괜히 헛소리 하다가 이제 걸리면 뒤지는 말이야. 아까부터 저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컴컴한 구석에 금태의 한동 두른 모자를 쓴 외투를 지우신 일본 사람도 뭔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배경 보이죠? 좀 걱정스럽긴 하죠. 내면 심리 보이죠? 반응 보이죠? 그러면서 정말 공동묘지가 있어요?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뭐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나면 목고 뼈라든지 그런 거 먹고 한단 말입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렇잖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 탕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이 넓은 터전이 따전이 세상에 묻으면 무는 거 남겼어.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생각해보면 존나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쭉 봅시다. 난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능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대로 오른 집안 산소가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이거야. 조선의 전통이 있고 일제의 명령이 있고 뭔가 다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거든.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죽은 사람 묘지 어떻게 쓰고 말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도 화장을 지내면 뭔 상관이 있겠어. 애굽이라는 나라 딱 읽어보니까 어디냐.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죠. 마무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어가지고 석간까지 팅팅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 되지 않고 여기도 지금 뭐야 묘지 얘기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 묘지 얘기를 만지는지 모르겠어. 죽은 송장에 능라주를 입히고 뭐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 드디어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폭발하는 거야. 시작해보세요. 여태까지는 짧게 주고받다가 이제 TMT 시작했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야, 예로 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 공동묘지라는 건 연결해봐.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지금 일본한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새끼들아. 그게 중요한데 그건 보지도 않고 무슨 산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개 쌉소리를 짜고 있니. 그건 우습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뒤지게 생겼냐 이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급발진 시작합니다. 야 염통 그러니까 심장 밑에 쉬가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이게 썩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끓어. 그러니까 똥파리들 와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가고 그 구더기를 낳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너희가 모른다고.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공동묘지라고 있어 인간들아 라고 하면서 급발진했다. 끝. 그럼 뭔 얘기일까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공동묘지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조선의 근본 문제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공동묘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니? 이해됐어요? 이런 소설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주제가 잡혔으니까 깔끔하다니까. 보세요. 서울시장의 특징. 갈등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암시도 모르겠어. 주제 생각하라니까 주제. 이번 선지 세태 비판 정확하잖아요. 정답 2번이지 그럼. 됐니? 오케이. 뭘 쓸데없이 자꾸 개념을 잡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딱 저거야. 근데 저것도 모르고 자꾸 일치, 선생님 상징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갈등 해소 있나요? 암시 있나요? 그거 왜 하냐고 그거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공동묘지.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형광펜으로 연결을 지어놔. 지문부터. 연결 지어놓으세요. 인물들의 태도. 중요한 거잖아 이게. 왜?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 자체가 그래 주제니까. 정보가치 높으니까. 그럼 보세요. 나는 뭐야? 무료가 아니라 이 개쌉소리 좀 차지 마세요. 중요한 것 좀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것 좀 찾아서 해결해야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다 아니라니까.
자, 이거는 염려하고 있는 게 맞죠. 왜? 인물의 성격 때문인 거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이고 얘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처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장돌뱅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흥미로우니까 흥미가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자꾸 내면 심리 태도에서 어그로 끌리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인물 성격 주제와 관련지어 봤을 때 3번 쉽게 보였을 거라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제 구조로 털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문학전개 과정에서 여성서가 개인의 발전과 현실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 특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1인적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내면 소수를 잘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였었냐? 두 번째는 생활 현실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생활의 기록이고 흔적이고 주장이고 동시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도움될 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읽어줬었던 바로 그 주제. 즉 무슨 얘기야? 비판. 구한말 또는 조선에 대한 비판이라니까요. 2번 선지. 옹호 안 했지. 비판했죠. 틀렸고. 틀린 거 찾는 거지? 2번이네요, 그러면. 됐죠? 맞잖아. 옹호한 적이 없어. 비판을 했지.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읽은 거예요? 유리한 생활 반도다, 현명하다를 표면적으로 읽어버린 거죠. 근데 글의 주제는 뭐야? 아니,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무슨, 묘지를 어떻게 지내니 많이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니? 야, 너희는 지금, 조선시대부터 사대주의 하느라 이미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할 거야? 라고 극딜 넣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게 아니라 야, 계몽하자. 근본부터 바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문제의식. 문제의식.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의식 표현했고. 보기랑 연결지어 보면은 2번 주제의식 보이면서 다 보였을 겁니다. 자, 어느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게 소설이 별거 같지 않아도요. 은근히 시간에서 이슈가 되고 정답률도 은근히 이슈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난이도가 평이한 장르에서는 시간 단축과 정확성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주제가 소설 적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론서 바탕으로 소설 정리 싹 한번 하시고 EBS 소설 최대한 풀어서 주시면 구평 전후해서 볼 교재들이나 구평 이후 파이널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의미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비문학을 우리가 한두 지문 정도만 하면서 감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향성도 8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다시 구평 대비로 흐름을 잡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 있을 때 빠르게 선택 과목과 문학을 끝내놔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도 기존에 진행했던 특강들이나 원론서는 정말 충분해요. 그거 계속 적용을 해봐야지 모르겠다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원론서에 보면 다 있어요. 독서 원론, 문학 원론, 화작 원론, 언매 원론. 제가 지금 원론서를 쓰면서 이거를 배포하는 시기를 되게 염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론서를 많이 준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해설이 있으면 좋지. 근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요. 자기한테 필요한 해설만 찾아보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이 되게 무게감 있게 중심 있는 수업이라니까. 근데 국어 공부 자체가 없대요. 수업은 수업이고 자기 공부는 자기 공부예요. 그러면 자꾸 궤도가 이쪽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원론서는 구평 대비로 딱 특집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권 정도로 몰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걸 집중력 있게 반복해서 보면서 자세가 잡히지. 지문 하나하나마다 원론서를 옛날에는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게 활용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냥 자기 모르는 거 찾아보는 식으로만 혹은 답책하는 식으로만 활용을 하는데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성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좀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문학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사실은 이슈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선택 과목 문제인 학생들은 개별적인 방향성을 드릴 거니까 질문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다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실전 연습을 주 1, 2회 이상 하셔야 돼요. 가급적 주 2, 3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독서라든지 실전에 이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EBS 연계, 올해 구평에 대한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기고 동시에 또 계약 들어가면서 정신 없어지겠죠. 어쨌든 변수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하나 또 생겼기 때문에 고민할 게 많은데 여러분 그냥 다 제쳐두시고요. 이 수업과 원론서 그 다음에 적용 체화에 초점 두고 잘 가시고 어차피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당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어글 끌리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개인 밀착 관리 톡 잘 이용하시고 답변이 즉각적으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방향성 드리거나 수업에 녹이려고 해요. 그게 완결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EBS 잘 적용하시고 질문 빅데이터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한테 적합한 형태의 수업과 개별적인 방향성 나온다는 점.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